자, 메일 정리 노트 간단히만 좀 보고 갈까요? 일단 메일 정리 노트 하나, 2번. 제가 2번하고 문항 3번, 2, 3번을 잠깐 볼 건데, 2번 이제 보면 하나, 2번은 지금 이제 공부를 했었던 중앙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2번은 이제 보면 그 중에 2번은 공부했었던 중앙 분쟁 조정 위원회 관련한 부분의 내용을 하나 정리한 거고요. 문항 지금 지문의 3번도 이제 보면 여기는 중앙 분쟁 조정이나 여기는 3번이 여기는 하자 분쟁 조정인데 지문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번 하나 여기를 3번을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여기서 중앙 분쟁 조정위를 하나 수정을 해서 여기를 여기 하자 분쟁 조정 이걸 하나 좀 바꿔주실까 보면 돼요. 3번 하나가 중앙 분쟁 조정이 아니라 여기를 뭘로 바꾸자? 하자 분쟁. 물론 지문의 내용은 지금 바뀐 지문이 맞는데 그 위의 지문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거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 바꿔서 정리하시면 일단 이 아직 3번은 여기는 수업을 하지 않았는 법이 이거를 왜 지금 두 개를 위치를 갖다 시켜놨냐면 두 가지 모두가 다 구성에 관한 인원수는 이 두 가지 외에는 모두가 다 위원장을 포함해 몇 명인지 하고 각 그 구성이 되는 그 인원수별에 따라 어떤 위원들 중에 인원을 구성할 건지 한번 두 개를 비교하고자 정리한 건데 자 일단 문항 2번부터 가보죠. 2번은 자 관련 동그라미 1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몇 명?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이 15명 이내 위원은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1부터 6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현재 2번에 지금 지문에 좀 여러분이 쓰시기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 2번에 기억하고 니은 그 다음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밑에 2번에 가보니까 지문에 두 번째 줄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억명 이상이 돼야 한다 그래서 3호는 밑에 가보니까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 몇 년 이상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몇 명 이상이 포함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 중에 여기 보면 기억번은 지금 보니 여기는 몇 명이냐면 기억에 해당되는 사람 여기는 몇 명 이상인가 숫자 들어갈 게 3이 들어갑니다. 3명 이상. 그리고 그 중에 5번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여기 몇 년 이상 니은번은 10년 이상이란자 그래서 1부터 6에 해당되는 지문 하나 확인하시면서 그 중에 특히 이제 그 중에 인원수가 지금 정해진 건 몇 호에 해당되는 3호에 해당되는 사람 몇 명? 3명 이상이 들어갑니다. 부분들은. 네, 그렇게 해서 2번에 1부터 6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을 15명 이내를 구성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자, 하자 분쟁 조정에도 가보니까 자, 동그라미 1번. 하자 분쟁 조정인데 인원수 규정이 좀 개정이 돼서 현재 1번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몇 명인가요?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뭡니까? 상임. 위원장은 상임위로 한다는 지문은 여기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위원회 따로 위원장 상임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1번. 자 그러면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 어떤 위원들 중 60명을 꾸릴 것이냐 그래서 여기는 1번부터 6에 해당되는 위원들로 해서 몇 명을 꾸립니까?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자 문항 2번에 가보니까 여기도 두 번째 이 경우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억명 이상이다. 그럼 여기 3번에 여기도 기억에 들어갈 요 인원수 그럼 여기 기억이라고 가봤더니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몇 명 이상 들어갑니까? 라고 보니까 여기는 9죠. 몇 명 이상이 9명. 여기도 일부 개정이 돼서 현재 숫자가 여기는 지난해 숫자에서 개정이 돼서 얼마나 밖에 개정이 됐더라? 9로. 그럼 결국 지금 여기 이제 그 중에 하나 니은번도 가보니까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 경력 몇 년인가요? 니는 10. 그래서 중앙이든 하자든 간에 이 주택관리사 관련 관리사무장 관련 경력 두 가지 경우 모두 줘도 얼마가 된가요? 10이고 여기서 꼭 숫자를 확인하자는 것은 여기는 몇 명? 15명 이내 몇 명 이내? 60명 이내. 위원장은 상임위로 한다는 것은 어느 위원회에서만 나옵니까? 이 하자에서만 나온다는 거 하나 확인하고 여기서 지금 숫자를 꼭 구분할 것은 여기 이제 기억에 들어갈 해당된 판사, 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이 두 개 위원회 모두가 다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인원수가 같다 틀리다 달라요. 여기서는 몇 명 이상가 포함돼 15명 중에 3명 이상, 여기는 60명 중 몇 명 이상을 9명 이상을 해서 이 숫자 같은 물론 위원회 직군이긴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3구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꼭 구분 한번 하시라 그래서 3번하고 9번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항본 한번 여러분이 써보시는 연습하시라 이제 그래서 지금 문항본 한 장을 넘겨보면 문항은 지금 그 중에 7번입니다. 7번은 지금 보면 7번은 수선 유지비 관련 부분에 7번하고 8번. 8번은 지금 이제 법령상 관리비와 구분지입니다. 그래서 8번도 지금 이 3번하고 8번 조금 이게 지문상 오류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도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관리비와 구분징수 항목입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내용이 아니라 여기는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관리비와 구분징수 항목에서 지문은 여러분이 관리비와 구분징수 그래서 관리비와 구분징수 항목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하나 수정하시면서 여기를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여기를 법령상 관리비와 구분징수 항목에 관한 내용이다. 이제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뭘 쓰십시오?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이 그래서 2번 가로 안에 들어갈 뭘 쓰십시오? 영어 쓰기면 영어를 했어요. 영어를 쓰시라고 하나 바꿔두시고 기억하고 지금 여기 7번하고 8번을 위치하는 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수선 유지비 중에 지금 현재 3번의 기억 그러면 7번 현재 이제 수정을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관리비와 구분징수 항목을 그리고 영어를 쓰시라고 이제 지문을 바꿨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7번에 수선 유지비 항목 4개 항목에 관한 중에 세부 명세 중에 지금 7번의 기억. 그럼 7번의 기억에 쓰실 건 여러분 혹시 이제 정답을 안 보시고 어떻게 쓰셔야 되기를 건축물의 기억이라면 여기는 뭘 쓰셔야 될까요? 건축물에 여기 뭘 씁니까? 안전, 점검, 비용이죠. 비용. 그러면 8번에 이제 보면 관리비와 구분징수 항목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영어를 쓰셔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기 8번의 기억에 들어갈 여기 지문은 여러분이 정확히 뭘로 써야 될까요? 여기는 여러분 일단 정답을 보지 않고 쓰신다고 한다면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꼭 써보면 하시라고 했었지만 막상 펜을 두고 쓰시면 뭐까지는 지문이 나오냐면 안전까지는 나와요. 근데 그 안전 다음에 지문이 이것저것 섞이다 보니까 정확히 쓰기 어렵다 보니까 지문은 정확히 뭐라고 쓰셔야 돼? 안전진단 실시비용입니다. 실시비용.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7, 8번에다 각각 기억번이 위치한 걸 여러분들에게 관리비 중에 수선 유지비 중에 그 중에 항목 3번에 나와 있는 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하고 그리고 고번지 여러분이 장기 수선 충당은 크게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는 다른 하나 고번징수가 되는 이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여러분이 꼭 두개서 이 7번이나 8번은 여러분이 눈으로 쓰는 연습해서는 절대 쓸 수 없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펜을 드시고 7번의 기억이나 8번의 기억 꼭 펜을 두어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만 여러분이 혹시 문항을 줬을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문항을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문항 8번 하나 정리하시고요. 지금 여기 3번하고 8번 오류가 있었던 건 조금 사과 좀 드릴게요. 한다고 하다 보니 조금 이게 오류가 있었던 부분 바로 하나 잡으면서 문항 7, 8번 꼭 써보시고 지금 방금 여기 2, 3번은 요거 숫자고 요거 꼭 구분하세요. 부분 꼭 주의하셔서 이렇게 돼서 중점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여러분 쭉 한번 써보는 연습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게 정리해서 매일 쓰는 것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교재로 이제 와서 다시 교재 143페이지 여기 이제 챕터 3장에 가장 크게 이제 두 개 파트로 나눠 있는 것 중에 먼저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1번의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부분에 이제 여기서 한번 보죠. 부분들은 자 1번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1번 나와요. 1번은 임대주택의 관리입니다. 관리. 자 질문입니다.
자, 문항 1번에 가보니까 지금 1번은 그냥 한번 1번은 넘어가면 1번은 여러분 시험에 낼 여지가 없으니 1번은 볼까요? 민간건설 임대주택 및 대통령령 정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의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무슨 법을 적용합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1번은 의미만 좀 설명. 1번은 여기서 이제 보면 무슨 법을 적용한다? 예,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합니다. 여기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시험의 가능성 낮긴 한데 예전에 한번 출제가 한번 나왔던 적인데 여기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 있는 민간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자,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에서 뭐가 발생했다? 하자.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에 뭐가 발생했다?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민간 임대 발생된 이 하자가 발생했다. 이때 이 문제 해결해야 돼. 해결하잖아요.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은 무슨 법에 따라 관리가 됩니까?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가 돼요. 그러면 해당 법령에 가서 보니까 해당 민간 임대주택에 가보니까 하자 관련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이제 민간임대 발생 하자는 그냥 하자가 발생해도 관련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하자가 발생한 것은 내 책임 아니다 그냥 모르게 넘어간다가 아니라 이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에 없는 규정은 어느 법령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가 뭐가 있습니까? 하자에 관한 규정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용한다는 것은 이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 중에 미비된 규정에 한해서 이건 전체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관한 규정 중에 법으로 정한 일부 가져와 적용할 규정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이 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된 이와 같은 물음표에 해당되는 규정은 무슨 법을 가져와 해결하겠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가져와 적용하는데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 규정에 한해서만 가져와 적용하겠다는 거에서 그중에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게 뭐에 관한 규정에 하자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법에서 가져와서 그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미로만 이해하시면 될 부분들에서 1번은 그렇다는 정리하시고 2번부터 가볼까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의 대통령령으로 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규모는 보니까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의 규모가 동그라미 2번의 규모가 가보니까 기역과 니은과 대거사 세 가지 규모를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기역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니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자 디귿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이라면 해서 규모는 지금 2번에 기역, 니은, 디귿의 이 세 가지입니다. 해서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방식, 그럼 이 공동주택의 관리 방식은 무슨 관리 또는 무슨 관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2번에 나와 있는 대로 위탁하거나 무슨 관리합니까? 자체 관리.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면 관리 방식은 위탁 관리를 주거나 또는 무슨 관리할 수 있습니까? 임대사업자가 수술하는 관리가 무슨 관리가 있다? 자체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법원들은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러면 지금 여기 규모는 이 지금 2번의 기역리에서 일단 세 가지가 묶어서 한번 먼저 선 정리하고 가죠. 그래서 그 중에 관리 방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나 정리할 거냐면 임대주택 규모가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해당 그 임대주택이 뭘 구성하냐면 임차인 대표회의입니다. 임차인 대표회의. 그러면 임차인 대표회의를 이 2번의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들 임차인 대표는 구성할 수 있다, 구성해야 한다.
구성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구성하여야 하는 규모를 물어보면 굳이 따로 갈 게 없이 이 규모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하나 더 뭘 정리할 거냐면, 자, 민간 임대 주택도 그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보수하고 교체해야 돼요. 그러면 그 보수 교체하는데 들어간 돈이 무슨 돈이더라? 특별수선 충당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특별수선 충당금. 그러면 특별수선 충당금을 뭐 하더라? 적립하여야 한다는 지문을 줬을 때 그 임대주택 규모는 따로 갈 거 없이 어느 규모로 생각하시면 돼요? 2번의 기역, 니은, 디귿. 결국 현재 교재 문항 동그라미 2번의 기역, 니은, 디귿은 따로 갈 거 없이 관리 방식을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임차인 대표회를 뭐더라? 구성하여야 한다.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여는 규모. 세 가지 중에 이 중에 1, 2, 3 중에 어느 지문을 줘도 규모는 어느 규모 생각하시면 돼요? 기역,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가기보다는 묶어서 한번 정리하시면서 이제 기타 나머지 한번 가죠. 부분은 자 동그라미 2번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 관련해서 문항 3번입니다. 3번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무슨 관리합니까? 자체 관리하려면 인력 장비를 갖추고 무슨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입니다. 자체 관리는 꼭 하나 같이 기억하실 게 추격하실 게 자치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자체 관리란 것은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에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갖추고 수술하는 관리가 무슨 관리? 자체 관리인데 자체 관리한다고 해서 본인이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원하고 인력 장비를 갖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절차까지 거쳐야 시장 구조체 뭐 해야 돼요? 인가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절차상의 요건을 물었을 때는 여기 뒤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 신고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인가. 요거 꼭 주의하세요. 부분들에서. 인가란 지문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 3번, 4번. 4번은 이제 민간 임대주택의 지금 공동관리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4번에 가보니까 임대사업자는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 군 지역에서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공동관리할 수 있다. 4번입니다. 4번은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무슨 관리인가요? 공동관리입니다. 공동관리. 예를 들어서 A라는 임대주택이 있고 B라는 C라는 이 세 개 임대주택을 무슨 관리하고자 여기서 공동관리. 여기는 임대주택끼리 공동관리하는 거예요. 분양 임대가 섞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했던 공동관리는 뭡니까? 분양주택에 있어서 공동관리, 구분관리 했었던 부분이고 여기서 말한 공동관리라는 것은 A, B, C 모두 세 개가 무슨 주택인가요? 임대주택끼리 공동관리할 때 그 규정을 기억하셔야 이제 구분하셔야 될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이 법에 즉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동관리할 때 요건 밑에 가보니 박스로 이제 그 영어로 적어놓은 기준을 정리해놨는데 박스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단지별로 임차인 대표 회의 또는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임대주택끼리 공동관리하고자 하면 동의는 누가 손을 들어줘야 돼요? 임차인 대표 회의 또는 누가 손을 들을 수 있다? 임차인 과반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임차인 과반수를 양가로 단서를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그러면 임차인 대표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손을 들어줍니까? 임차인이. 그럼 임차인 대표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때 누구는 동의권 행사 못합니까? 임차인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구분하셔서 자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둘 이상의 임대단지를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금 특별시장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예. 자, 그러면 4번까지 정리 현재 교재는 글로 끝났는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그러면 세 개의 임대주택에 묶이게 되는 각각의 단지별로 가끔 여기 이 공동관리 관련해서 기술 인력하고 그리고 장비 그러면 기존에 묶이게 되는 각 A, B, C 임대주택별로 다 뭘 갖췄어요? 해당 단지
인력 장비를 갖췄죠. 그럼 이랬던 이거를 묶었다고 하면 묶어서 세 개 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했으면 이때 인력 장비는 각각의 단지마다 갖출 필요가 있다 없다?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없다는 이야기는 일단 여기 두 개 나눠보는데 그러면 인력 장비의 원칙은 하나로 본다. 하나의 단지로 본다. 하나의 단지로 본다는 것은 그때는 각 단지마다 갖춰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세 개를 묶었을 때 이때는 A, B, C 중 어느 하나의 단지의 인력 장비를 가지고 나머지 두 개 단 인력 장비를 그냥 여기서 정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하나의 단지로 본다는 이야기는 각각 단지마다 갖출 것 없이 세 개 단지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요. 근데 원칙은 그렇지만 여기 원칙에 따른 예외적이란 것은 A, B, C 세 개 단지는 이 단지 인력을 하나의 단지로 본다고 그랬는데 예외적으로 A, B, C 세 개 단지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죠. 거리가 멀리 그 단지 간의 거리가 멀거나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는 각 단지마다 갖춰둬야 돼요. 하나의 단지로 이거를 전체로 보는 겁니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 단지 간의 거리가 멀거나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하나가 아니라 그때는 각 단지마다 뭐예요? 갖춰 놓는다라고만 의미만 그렇게 이해하시게 부분들에서 인력 장비는 하나의 단지로 보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단지 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는 각 단지마다 뭐를 인력 장비를 갖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그 요건이 빠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하나만 더. 자 그러면 이 임대주택도 무슨 관리할 수 있어요? 공동 관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임대주택 규모가 크면 무슨 관리할 수 있다? 임대주택 예를 들어서 3,000세대짜리 하나의 단지 규모가 크다 작다? 크더라. 그러면 큰 규모의 단지를 나누어는 무슨 관리가 있어요? 구분 관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구분 관리 규정이 있는가를 봤더니 자 문항은 4번은 공동 관리 규정이고 기타 나머지는 따로 정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임대주택은 이 공동관리 규정 분명히 법에 정한 이 규정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임대주택은 이 규모가 컸을 때 구분관리할 수 있다 없다? 해당 법령이 있다 없다? 없다면 구분관리할 수 있다 없다? 자, 좀 전에 여기 1번에 설명드렸던 게 이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이 없는 규정 중에 일부 법으로 정한 일부 예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이 법. 그러면 현재 그 일부 규정 중에 뭐가 또 있냐면 구분관리 규정 이 법에 있다 없다? 없으니까 구분관리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무슨 법에 있는 규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구분관리 규정을 따라 뭐 할 수 있다? 구분관리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구분관리는 분양주택의 구분관리는 이 하나의 단지를 몇 개 단지로 나눠 하는데 최소한 몇 세대 이상의 하나의 구분관리 단위로 나눠지나요? 500세대 이상의 하나의 단지로 나눌 수 있더라. 동의 요건은 어떻게?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이 얼마? 과반수인데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그에 따른다고 그랬죠. 그 두 개의 요건은 무슨 법이 없어요? 임대주택법이 없으니까 무슨 법을 따라오겠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규정을 가져와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 규정은 없지만 무슨 규정은 여기서 정하고 있습니까? 공동관리 이와 같은 규정을 정하고 있더라. 그래서 현재 문항 4번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인력 장비는 원칙은 하나지만 그때는 단지마다 갖춰둡니다라고 해서 하나 공동관리까지 하나 정리를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장을 5번 읽어보시면서 한 장을 넘기면 좀 전에 여기는 한번 확인했었어요. 144, 145는 이 회계 관리에 관한 걸 좀 전에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회계할 때 정리했으니까 이건 넘어간다고 말씀드렸고 2번 임차인 대비 회의 관한 부분을 좀 확인해 볼게요. 임차인 대비 회의를 봅니다. 부분들은 자 지문에 이제 보시면 2번 임차인 대비 회의입니다. 두 번째. 자, 임차인 대비 회의 지문의 1번. 임대사업 또는 임대사업 20세대 이상의 임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단지 또는 임차인 대비 회의를 뭐 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 1번은 즉 임차인 대비 회의는 뭐 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지문에 가보니까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 대상의 민간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지 또는 임차인 대표를 뭐더라? 구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지문을 정리했던 부분인데 지문은 자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박스입니다. 박스는 지금 보니까 기역니은 좀 전에 한번 정리했었죠. 구성하여는 규모를 주게 되면 박스에 기역니은 디귿 중에 하나의 규모에 해당하는 것들은 임차인 대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구성한다고 말씀드렸고 세대수는 지금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최소 법에 따른 세대는 최소 몇 세대 이상이 되냐면 세대수 인간 임대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그때는 뭐를 임차인 대표는 선택으로 해서 구성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하여야 한다는 지금 좀 전에 여기 지워두긴 했습니다. 세 가지 정리했을 때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임차인 대표를 구성한다는 관련 질문을 주관식으로 물어봤을 때는 세대가 몇 세대? 300. 단서를 승강기나 중앙지역 난방을 주거물음 앞에 얼마가 150을 할 수 있다는 얼마를 쓰시면 돼? 20을.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 받으시면서 문항 1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항 3번, 2번이네, 2번. 자, 문항 2번은 지금 현재 문항 2번 지문에 가보시면 임대사업자는 통지할 수 있다 해서 여기 총 5줄이 되는 지문 중에 여러분들이 일단 밑줄 꺼볼까요? 임대사업자 첫 번째 하나 밑줄, 그리고 첫 번째 마지막 줄의 숫자 30일 밑줄, 두 번째 줄에 입주 현황 밑줄,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시장, 군수, 구청장 밑줄.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요 밑줄을 껐던 지문 몇 개? 요 네 개 지문이 4개 지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4개 지문 중에 여러분이 이 중에 이 4개 방금 밑줄을 껐던 영어 3개 밑줄을 껐고요. 숫자 몇 개 껐어요? 하나. 그래서 4개 중에 어느 지문을 물어봐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그러면 일단 뭐 영어는 영어 숫자 정리해서 한번 쭉 읽어보죠. 어떤 지문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1번에서 2번에서 임대사업 또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 때는 과반수 입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뭐 할 수 있다? 통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문에 몇 개를 기억하고 꼭 4개 밑줄 걷던 숫자 하나, 영어 3개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4번은 지금 여기 문항 4번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 회의의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사항을 협의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니까 서로 간에 이와 같은 사항을 협의합니다라고 해서 협의사항은 총 몇 가지가 있는가? 박스 밑에 4번에 들어가 봤더니 기역에서부터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그리고 그 밖이라 그래서 밑에가 나와 있는 A, B, C 그러면 총에서 기역에서 리을하고 그 밖이라고 써있는 박스에 있는 지문의 3개까지 하면 총 몇 가지 규정인가요? 그래서 여기는 협의사항은 지문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기역에서부터 쭉 해서 리을에서부터 마지막 음영 조지는 부분이 몇 번까지 C번까지 해서 총 몇 가지인가요? 7가지는 서로 협의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가지 협의사항 한번 볼까요? 기역, 관리구역의 재정 및 개정, 관리비, 그리고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봉유시설 이유지 보수, 임대료 증감, 하자 보수, 서로 간에 합의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 C번에 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의 다음의 사항이라고 그래서 그게 보면 여기서 협의사항은 총 몇 가지를 협의합니까? 7가지죠. 기역, 니은, 디귿, 니을, A, B, C니까 총 몇 개? 7가지 사항을 서로 협의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협의사항 7가지 협의사항 중에 성격이 다른 지문을 끼워 넣기 하거나 아니면 지문 중 일부를 바꾸는 걸 구분할 수 있다 없다? 구분할 수 있다 해서 7개 사항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협의사항 전체 7가지 사항에서 4가지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마지막 지문이죠. 그러면 C번은 다시 C번에 지금 C번에 가보니 C번은 주차장 개방에 관한 사항은 다시 몇 가지로 지금 아까 협의하게 돼 있습니까? 점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만약 지문이 전체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어느 지문만 국한해 물어볼 수 있어요. 협의사항 중에 주차장 개방 관련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D급번만 따로 하나 빼서 뭐 어떻게 물어볼 수 있다? 서로 간의 협의사항 중에 주차장 개방 관련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 4가지 사항 중에다가 다른 하나 끼워 넣기 해서 이걸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여기까지는 구분해야 돼. 그래서 크게 봤을 때 7가지 사항 중에 하나를 넣거나 지문을 바꿨을 때 아니면 C번의 마지막 7번째 사항을 단독 문제로 끄집어내서 이 중에 4개에다가 다른 걸 끼워 넣기 해서 이 협의사항이 아닌 걸 구분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사항은 총 몇 가지 협의를 합니까? 7가지를 사전 협의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4번 하나 정리하고 있고요. 자, 5번, 6번. 자, 임대사업 또는 임차인이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대표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협의사항 및 임차인 대표 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얼마 주기로 통지합니까?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한다. 그래서 주기는 얼마 주기로 반기 1회 이상 통지한다. 반기 1회 이상 통지한다. 그래서 나와 있고요. 7번. 이제 임차인 대표 회의는 구성에 관한 부분으로 넘어가 봤더니 7번입니다. 임차인 대표는 임대주택의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된 누구로 구성합니까? 동별 대표자죠. 그래서 7번 하고요. 8번. 자, 8번은 동별 대표자 자격에 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부분들은 자, 자격은 보니까 민간 입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건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최초로 구성이 되는 건 무슨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의 계속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분들은. 자, 그러면 구성이 됐다면 누구를 뽑습니까? 임원을 선출하는데 임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등에서 선출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명이죠. 그렇게 해서 선출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항의 10번입니다. 10번은 지금 보니까 임차인 대표 회의 소집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를 소집하는 경우는 몇 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알리거나 공고하게 돼 있더라. 5일 전. 자, 임차인 대표의 소집은 물어보면 몇 일 전인가요? 5일 전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했었던 지문 하나만 조금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지금 임차인 대표 회의를 보고 있는 것 중에 회의 소집의 통지 기한이 5일 전이었어요. 그러면 5일 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했었던 입주자 대표 회의, 입주자 대표 회의는 회의 몇 일 전까지 알리게 돼 있더라 라고 물어보면 일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는 뭐에 정하는 바에 회의를 소집합니까? 관리 규약이니까 회의 소집 일자가 임차인 대표를 아예 법으로 정해놔 버렸어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 회의 소집은 원칙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고 그랬으니까 규약이라는 건 자치규약이니까 소집 기한이 공동택에 따라 다룰 수 있죠. 그런데 일자가 나와서 안 되는데 일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라면 입주자 대표 회의 소집을 요구했어요. 요구는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한번 여러분이 해당 파트를 확인하시는데 회의 소집은 지금 회의 소집은 여러분들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한 자를 회의 소집을 주었을 때는 1호부터 해당된 며칠의 회의를 소집한가요? 14일 이내에 소집한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한 3가지란 것은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얼마가 3분의 1이 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이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마지막 3번째는 전체 입주자 얼마 10분의 1 이상 요청하는 3가지 중에 하나의 지문을 줬을 때는 그때 일자가 며칠이 나와야 돼요?
14일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대 일자가 나와서는 된다 안 된다? 왜? 규약으로 정해놨으니. 근데 입도 대표는 원칙 예외 규정을 나눠놨지만 어디는 임차인 대표는 없이 뭘로 딱 정해보자. 법에서 얼마? 5라고 정해놨어 부분들에서. 그 부분 하나 주의해서 일단은 소집에 관한 기한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공고합니다. 그리고 12번 이제 임차인 대표 회의를 마쳤으면 그 결과물이 뭐가 남습니까? 회의록이 남아요. 회의록이.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문항 번호 12번입니다. 12번.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회의록. 회의록에 대한 회의록은 여러분 회의록은 일단 여기는 보면 작성입니다.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보관하고 보여주세요.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 요구, 자기 비용 복사 요구입니다. 그럼 열람하고 자기 비용 복사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 임차인 대표 회의. 그러면 임차인 대표 회의 관련해서 회의록 작성 보관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가보신다면 일단 문항 12번 한번 읽어볼까요? 12번은 임차인 대표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작성을 누가 합니까? 임차인 대표회의. 보관도 누가 합니까? 임차인 대표회의. 임차인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그에 따라 한다는 건 뭐예요? 보여주고 복사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임차인 대표회의 가보니까 작성 보관 이 두 가지를 누가 합니까? 임차인 대표회의. 보여주세요. 복사해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보여주고 복사해주면 되는 거죠.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게 하나 정리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 회의록은 자 여기 좀 전에 뭐 잠깐 설명드렸죠. 입도대표 회의도 규약이든 법에 따른 요건에 따라 이 기한에 소집했다면 입도대표 회의도 회의가 끝나면 결과물로 뭐가 남아요? 회의록이 남죠. 그럼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 관련해서 자, 그럼 입주자 대표 회의도 방금 지워졌습니다만 원칙 예배 때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도 회의록이 관련해서 작성 보관 열람 복사에 관한 부분을 나눠본다면 이제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의 회의록은 작성은 누가 합니까? 작성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그죠? 그러면 이 회의록을 작성 입주자 대표가 합니다. 보관도 누가 합니까? 보관은 누구예요? 관리 주체가. 그러면 주체가 보관하고 이 회의록에 대해서 누가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에 복사 요구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관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요거는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응한다는 것은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공개하면 되는 거고 규약에 비공개라면 비공개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는 뭐였어요? 여기는 보면 작성 보관은 누가 합니까? 임차인 대표 회의가. 여기는 뭡니까? 오케이 따라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두 가지 해서 회의록은 임차인 대표 입대표에 관련해서 작성 보관 열람 복사까지 해서 두 가지 구분을 좀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 이렇게 정리해서 임차인 대표 회의. 임차인 대표의 그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구성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부터 해서 마지막 그 회의록에 관한 부분까지는 정리를 꼭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차인 대표 회의까지 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특별선 충당금의 적립 등에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